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드디어 G20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면은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무역협상을 할 텐데, 무역협상이 잘 타결될 거라는 기대감에 어제 미국이라던가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을 했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외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가 쏟아지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7% 하락을 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4%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무역협상 기대감에 올랐던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나 빠지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어제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세계 1위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올랐던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면서 4.64%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갔던 환율도 다시 크게 상승하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 증시가 지금 상승세를 타면서 상승장으로 가려고 하는 이때 한국 증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주 G20 정상회담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우리 증시는 오늘 왜 내렸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은 미국장이랑 유럽장이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내일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이제 신고가 얼마 안 남았어요. 1%만 상승하면은 다우 신고가 찍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상승분을 반영 안 받은 다우지수가 상승분을 반영받으면서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장중에 옵션 만기일이 아직 남아서 엎치락 뒤치락 했고, 제가 봤을 땐 막 0.3, 0.4까지 내려갔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촥 치고 올라왔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엎치락 뒤치락 왔다 갔다 했는데 장 막판에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 즉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이렇게 올랐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죠. 실제로 오늘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0.5에서 0.4까지 내렸다가 올랐다가 엎치락 뒤치락 정신이 없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크게 상승을 하다가 뒤로 밀렸습니다. 2.42% 올랐다가 종가는 1%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그 덕분인진 몰라도 오늘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8%,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난번에 6%가 올랐다가 지금 잠깐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은 다시 신저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여기서 올라가면은 그나마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오늘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어제는 디스플레이 업체가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출하 첫 1위라는 귀여운 패트리 같은 기염을 달성하면서 OLED하고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상당히 잘 오르고 잘 올라갔는데, 오늘은 반대로 ICT 수출 연속 감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휴대폰 수출이 매우 부진하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전부 다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스닥 헬스케어 바이오 지수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다가 오늘 좀 꺾이면서 0.4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던가 셀트리온, 그리고 신라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죠. 충분히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1163, 장중에 1159까지 내려가면서 어제하고 오늘 합쳐서 2.3% 정도 빠졌다가 다시 0.4% 정도 올라오면서 환율이 쉽게 내려가질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오른 이유는 무역 전쟁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GDP가 역성장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내려갔고, 그리고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한국 채권 시장을 투자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렇게 60원 이상 오른 거지 무역전쟁 때문에 환율이 오른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유가를 보시면은 유가가 크게 올랐는데 53불이었던 유가가 57불이 됐습니다.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려고 지시를 했었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WTI가 5.4% 상승을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또 공격을 취소했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약간 잠잠해졌는데 유가가 요즘에는 진짜 곤두박질을 치죠. 50불을 깨려고 했던 유가가 자고 일어나면 53불, 55불이 돼 있고 55불이 갔던 유가가 또 자고 일어나면 49불이 가 있고 왔다리 갔다리 정신이 없습니다. 그 모든 거의 주범은 누구다? 예, 트럼프. 트럼프가 뭐 이란을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유조선이 공격받았거나 아니면은 사우디 왕자한테 가가지고 야 니네 감사네 하면은 또 유가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뭐 조선주라던가 플랜트 항공주 이쪽은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너무 정신이 없고 밤새내 유가만 보고 있어야 돼서 주말에도 쉴 수가 없습니다. 뭐 오늘 유가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상승을 했지만 또 반대로 유가가 내리면은 얘는 또 급락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주식이 뭐죠? 예,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3.89%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쑥 빠지면서 0.62%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처럼 올라오질 않네요. 꼭 하이닉스 차트랑 되게 비슷하고 되게 모습이 똑같죠. 왜냐? 얘네하고 쟤네하고 둘 다 화웨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이라던가 아니면은 브로드컴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도 안 좋을 거고 다음 분기도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지금 레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신고가를 찍거나 그러기는 기대하기 힘들고 이번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무역 협상과 화웨이 문제는 별개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는 좀처럼 힘을 못 썼죠. 장 초반부터서 외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우리 증시가 못 가고 바로 밀렸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0.07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바로 밀려가지고 0.27%로 끝났는데 오늘 외국인은 매수로 들어왔는데 매수가 이게 동시호가 때 들어왔어요. 장 초반부터 장 중반까지 전부 다 매도였습니다. 그리고 동시호가 때 이렇게 쫙 올렸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가 나왔고 개인은 이제 좀 할만한 것 같은데 어제까지 계속 매도를 하다가 오늘 또다시 들어왔어요. 코스피 코스닥. 이러면은 어제 좀 신용잔고가 줄어든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안 줄어들겠네요.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개인 신용잔고가 10조가 돌파했다 이런 영상을 올렸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 신용잔고가 어제도 늘어나가지고 10조 5천억 원이 돌파했다고 어제 분명히 이야기를 해드렸죠.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신용잔고가 10조 아래로 갔던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어제 VI도 그렇지만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댓글로 쓰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신용잔고는 항상 10조 밑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용융자잔고 첫 9조 원 돌파하면서 옛날에는 신용잔고가 많아봤자 뭐 8조 그 정도였다가 2017년도에 갑자기 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9조 원 돌파했고 작년에 급락이 나오면서 10조에서 다시 내려가가지고 뭐 8조 이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뭐 4조 원까지 만약에 내려가고 그때 그랬었으면 참치를 사 먹어야 되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신용잔고 10조 웬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저번 기사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사상 최초로 몇 년 만에 신용융자가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원래 신용융자라던가 잔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호텔 신라라던가 면세점 화장품이 전부 다 안 좋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호텔 신라라던가 이런 애들이 오늘 급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 G20을 지켜보자 신세계하고 호텔 신라라던가 이런 애들은 지금 이제 관망 심리 때문에 외국인 기관에 매도가 나왔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오는데 반대로 오늘 뭐 윙인푸드라던가 뭐 형형그룹이라던가 중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반대로 G20 정상회담 기대감에
오히려 신저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아모레 G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참 웃기죠. 적자를 내고 있는 화장품 회사 토니모리는 오히려 지금 밑에서 3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잘 나가고 있고, 실적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도 않고 적자도 아닌 아모레 G는 오히려 신저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 참 증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는 신저가를 가고 있고, 실적이 개판이고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는 오히려 급등을 하고, 지금 증시가 정말 개떡 같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0.64%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도 이제 여기 꺾고 올라갈까 내심 기대를 하고 좋은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제가 이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어제 급등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미리 상승분을 다 반영받았고, 미국도 옵션 만기일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엎치락 뒤치락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우리 증시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금 엇박자를 타면은 정말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장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장이 좋겠구나 하고 오늘 개인들 다 들어왔죠. 코스피하고 코스닥 전부. 하지만 오히려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아싸 좋구나 하면서 기관과 외인들은 대량 매도를 해버리는데, 아니 하이닉스라던가 최근에 뭐 LG 디스플레이라던가 이런 애들 갑자기 밑에서 올라오니까 개인들 이제 드디어 올라오는구나 하고 들어가고, 오늘 개인만 샀죠. 여기 보면 개인만 이렇게 사고 그랬는데 다 똑같아요. 지금 다 꼬셔놓고 개인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증시입니다. 거기다가 또 오늘 증시가 안 좋으니까 다시 잡주들만 가고, 오늘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던가 특별한 이슈 있는 이슈 종목만 가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내린 종목이 훨씬 많고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287 종목, 하락 종목이 533 종목,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죠. 상승한 종목이 411 종목, 그리고 하락한 종목이 783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환율인데, 왜 지금 환율이 다시 오르고 있나? 미중 무역 회담에 대해서 관망하고 있어서 지금 소폭 오른 거다. 이런 레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했죠. 7월이 되면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2분기, 지난번에 1분기였고 이번에는 2분기, 2분기, 2분기. 이번에도 또 지난번처럼 GDP 역성장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0.6 이런 식으로 장면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막 마이너스 0.6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환율 또 다시 위로 뚫고 올라갑니다. 지금 환율이 원위치로 안 돌아가고 다시 오르고 있는데, 이게 또 참 골칫거리네요. 골칫거리. 환율이 20원 정도 내려가가지고 외인기관의 양매수 장세가 오고, 그 다음에 선물이라던가 아니면 장중에 대량 매수가 탁 들어오면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줄 텐데 생각을 했지만, 어제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들어와서 상승을 하긴 했는데 0.22% 정도 올랐고, 외국인이 고작 500원밖에 안 샀더군요. 그거 보고 지금 환율이 한 2-30원 내린다고 해도 아직도 환차익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관망하는 분위기구나,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특히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종목별로. 오늘 저도 매매를 했지만 정말 거래량이 씨가 말라가지고 주식이 움직이질 않아요. 또 매매 내역은 좀 이따 한번 또 보여줄 텐데, 오늘 정말 개별적인 이슈가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어제 이야기를 해드렸던 넥슨 매각. 자, 넥슨을 매각을 하려고 했었죠. 디즈니라던가 텐센트, 카카오, 넷마블 등 수많은 인수자들이 나와가지고 과연 어디에 입찰이 되고 어디에 매각이 될 것인가 정말 기대를 많이 했죠. 자, 넥슨 GT하고 넷게임즈를 한번 보시면은 오늘 크게 하락을 했죠. 왜냐? 텐센트가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였는데 인수를 안 할 것 같답니다. 왜? 중국은 지금 게임 규제가 심각해요. 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판호 문제, 게임 심사라던가 그런 거를 판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게임을 좀 제재를 어느 정도 하냐면은, 우리나라 바람의 나라 같은 머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상에서 결혼을 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것도 법적으로 금지를 했고 가차라고 해가지고 이제 뽑기 같은 거죠. 뽑기 같은 것도 지금 서비스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사실적인 내용이 아닌 거 뭐 판타지물이라던가 그리고 역사물 이런 것도 제재를 하고 모든 규제가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텐센트가 2년 전이었으면 넥슨을 쉽게 인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너무 크게 규제를 해가지고 손쉽게 인수를 할 수가 없어서 인수하기가 힘들다라는 레포트와 그리고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6.25% 내렸고 넷게임즈는 오늘 4.73% 내리면서 연중 최저가를 지금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 연중 최저가 안 됐나? 얘네는 지금 큰일 났죠. 이런 위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인수만 하면은 점상 2번만 나오면은 본전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오히려 인수 불발이 나오면서 넥슨을 안 팔고 계속 그냥 서비스를 할 수도 있다라는 레포트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13,000원에서 7,000원이 됐는데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죠. 그래서 여러분이 홀짝 게임을 하면 안 돼요. 뭐 아니면 도 인수하면 대박. 그리고 인수가 안 돼도 우리나라 회사가 인수를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텐센트가 인수 안 하면은 카카오라던가 넷마블이 인수할 거야. 라고 했지만 카카오하고 넷마블은 지금 시드 머니가 없어요. 시드 머니. 지금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라던가 이런 저축은행을 껴가지고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규모가 너무 크고 이 정도 규모는 카카오라던가 넥슨 시총보다 훨씬 더 큰 회사라서 쉽게 입찰을 하기 힘들다라는 의사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맨날 뉴스가 나오는 YG 엔터테인먼트. 어제 새 이사를 취임했다고 하면서 여러분한테 뉴스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안 좋은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자, BI 이번에 뭐 마약 혐의로 구속된 애입니다. 이번에 엄정수사. 엄정화 씨가 수사하는 건 아닙니다. 마약 엄정수사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가 또 나오면서 오늘 같은 날 YG 엔터테인먼트는 또 내렸죠. 0.68% 내렸고 아니 얘가 0.68% 내렸는데 JYP는 2% 가까이 내렸어요. 아니 당사자보다 옆에 있는 주식이 더 많이 내려요. 같은 엔터주라서 그냥 같이 따라가면서 내리는데 엔터주는 진짜 당분간 여러분 접근하지 마세요. 위기가 곧 기회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따라 들어가면은 오히려 공매도 치고 더 빼버리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피눈물 나게 다 털어버리고 진짜 막 반대매매 로스컨 나오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올립니다. 그 다음에 올려요. 요즘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 15,000원까지 갔던 거를 10,000원 다 깨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진짜 개미들 쉽게 돈 벌게 안 놔둡니다. 버티면 이긴다, 버티면 이긴다가 아니라 버티면은 진짜 끝장날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이라고 했죠. 악재가 나와도 버티면 된다. 위기는 곧 기회다. 개소리입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어제도 보여드렸던 이런 코오롱 티슈진이라던가 코오롱 생명과학 95,000원짜리가 20,000원이 됐고 45,000원짜리가 8,000원이 됐습니다. 이게 뭐 80% 이상 하락하고 뭐 거래 정지당하고 이런 종목이 나오는 것처럼 저런 악재가 있을 때 버티면 된다가 아니라 악재가 끝나고 호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악재 뒤에 또 다른 악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난번에 한진칼 이슈가 있었죠. 한진칼 오늘 크게 내렸습니다. 내린 이유가 뭐냐? 자, 델타항공에서 백기사로 등장을 했습니다. 전 술 마실 때 흑기사도 안 부르고 그러는데 아무튼 델타항공에서 한진칼의 지분을 4.3% 샀다고 하네요. 이게 왜 악재냐? KCGI가 한진칼의 지분을 늘리면서 행동주의 펀드 의사권을 내밀면서 여기를 이제 좀 지배구조를 개편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델타항공이 들어오면은 초대형 악재죠. 지분 확보를 못하니까. 자, 한진칼 같은 경우에 오늘 15%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진칼 우는 오늘 7.99 거의 8% 내렸는데 이거는 많이 안 내린 게 아니라 팔고 싶어도 못 팔아서 못 판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 발행수도 적고 두 번째로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팔 수가 없어요. 오늘 거래량 보세요. 진짜 없죠. 자, 그리고 대한항공.
유가 때문에 지금 또 고생하고 있는데 악재까지 떠가지고 오늘 또 내렸죠. 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전부 좋았어도 얘네는 반등도 안 나와서 억울해 죽겠는데 악재 떠서 또 내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경영권 분쟁이라던가 아니면 뭐 매각 이슈라던가 뭐 부산 신공항이라던가 동남아권 신공항이라던가 뭐 요런 이슈에 얽힌 주식을 잘못 샀다가는 깡통 차거나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확률이 제일로 높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핫했던 주식 드림 시큐어리티입니다. 드림 시큐어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SK하고 KT하고 5G 뭐 양산형 서비스를 뭐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난번에 상한가까지 보냈다가 상한가 풀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오늘은 삼성 SDS랑 파트너십 제휴를 했다고 하는데 뭐 블록체인 관련된 거예요. 별다른 큰 이슈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삼성 SDS랑 뭐 합병한다, 인수한다, 뭐 그런 식의 뉴스만 나오면은 쫙 오르는 애들이 되게 많죠. 콤텍 시스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픈베이스도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삼성 SDS가 들어간 뉴스만 나오면 상한가가 오고 그래요. 얘 오늘 시작하자마자 25%가 올랐었어요. 25% 오르고 종가는 마이너스 0.12. 자, 시초가부터서 얘를 때리신 분은 무조건 손실을 보셨겠죠? 그리고 얘는 지난번에도 이런 뉴스 갖다가 하나 뻥 띄우고 상한가가 풀리고 종가에는 마이너스 15%로 끝나고 그랬었는데 지난번 여기 물렸던 분들은 탈출 기회를 분명히 줬습니다. 근데도 또 미련하게 탈출 안 했다면은 큰일 난 거죠. 수급도 보시면은 아싸 좋구나 5, 6, 7, 8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가 나왔고 뉴스도 별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인수라던가 뭐 합병 뭐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블록체인에 있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공식 파트너십이면은 정말 별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유상증자 때문에 요만큼 빠져가지고 여기 물려 있으신 분도 있는데 오늘 약손절이라던가 약간의 탈출 기회를 줬어.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 생각했을 거 아니야. 이거 상한가 잠그고 점상 랠리 간다. 야, 내가 여기서 몇 달을 기다렸는데 2월 달부터서 지금 6월 달까지 4달 동안 내가 손가락 빨면서 기다렸는데 본전에 탈출할 수 있냐? 신용 쓰신 분들은 이 생각할 거 아니야. 야, 내가 신용 이자를 얼마를 내는데 최소 이자 이상은 뽑아야지. 수수료 이상은 뽑아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버텼다가 망한 거죠. 분명히 탈출 기회를 이렇게 준 여력이 있는 종목이 많아요. 응? 리먼 사태 터지고 정말 개고생했던 뭐 이런 포스코라던가 이런 애들 아니면 뭐 삼성 엔지니어리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플랜트 관련 주식들 분명히 탈출 기회를 줬습니다. 분명히 리먼 사태라던가 이런 거 터져가지고 여기서 물렸던 분들 탈출 기회를 분명히 줬어요.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여기서 탈출 기회를 줬고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탈출 기회를 안 줬죠. 하지만 최소 10만원대 손절 약간 한 20% 정도 손실 보고 나오게 될 수 있던 기회는 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때 손절을 안 했으면은 3분의 1 토막 나가지고 망한 거고 분명히 기회는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한번 놓치면 10년을 넘게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가는 다시. 분명히 2018년도에 여기도 보면은 나가게 해줬고 그리고 플랜트하고 조선 같은 경우에 가장 반등이 먼저 나왔어요. 리먼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였으니까. 그리고 요렇게 해서 익절할 기회도 이렇게 주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익절을 안 했다 이런 데서. 그러면은 10만 원이 넘던 요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났죠. 17,000원? 그래서 여러분이 2-3달 물려있다가 탈출했는데 날라가 버렸다 하고 아쉬워하지 말고 2-3달 기다렸다가 탈출 기회 줬으면 그때 진짜 나가야 돼요. 다른 종목으로 복구하거나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면 되지 왜 한 종목이 자꾸 얽매여요. 정말 그 첫사랑과 이별한 다음에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구질구질하게 나 아직도 너 좋아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구질구질하게 돌아와 달라고 조르는 남자도 아니고 이런 거 하나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냥 이제 탈출 기회가 오면은 놔주세요. 얘도 이제 새로운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오늘도 저는 진짜 정신없이 매매를 하고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자,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알죠? 제가 어제 수익을 얼마 냈다? 이 영상 보셨죠?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확대, 한국 증시의 상승이 온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어제 얼마 버신지 아시는 분 있나요? 이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3,653원을 벌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
처음에 종가 베팅을 했고 종가 베팅이 실패를 해가지고 복구하다가 복구해가지고 3,650원이 수익이 난 거라고. 하루 종일 이것저것 매매하면서 결국 손절했던 걸 복구했다 하면서 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모든 게 악의 근원이 뭐였죠? 종가 베팅이었습니다. 코스피 종목을 제가 종가 베팅을 했었죠. 종가 베팅을 한 이유는 뭐 때문에 했다? 제가 지금 카드 값이 이번 달 563만 7천원 이 정도 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번 달 수익이 이 영상에 보셔도 알겠지만 530만 원이에요. 그래서 딱 30만 원만 벌면 되는데 30만 원을 어떻게 벌까 하다가 종가 베팅 해가지고 1%만 먹자. 아니 2% 정도만 먹자. 2천만 원을 베팅해가지고 한 2% 정도 먹으면은 30만 원을 벌 수 있으니까 종가 베팅을 때려보자 했는데, 종가 베팅이 이틀 전에 어땠습니까? 코스피에 외국인 기관에 3천억 원 이상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에다가 당연히 종가 베팅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을 해도 갭이 별로 안 뜹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무역전쟁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시장 참여를 안 했고, 외인 기관들도 이제부터 들어오면은 충분히 아침에 갭이 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어땠어요? 장 초반부터서 쫙 빼기 시작했고 중국 장이 개장하고 나서 더 빠졌죠. 그리고 저는 어제 손절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는 제가 또 결심을 했죠. 아, 코스피는 아니구나. 이제 코스닥! 그래, 코스닥이야! 그래, 코스닥을 종배를 때렸어야지 내가 미련하게 왜 코스피에다가 종배를 때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는 제가 코스닥에다가 종가 베팅을 때렸습니다. 30만 원만 벌면 돼요, 저 진짜. 딱 더도 말고 30만 원만 이제 찍으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오늘 코스닥 어땠죠? 장 초반부터서 그냥 외인 기관이 뚜까 패면서 막 내리기 시작을 했죠. 아침부터 개발하기 시작됐고 저는 당연히 2% 손절을 때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73% 제가 오늘 손절을 친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종목으로 2.43% 복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손실을 더 많이 봤는데 이걸로 복구가 되나요? 예,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복구됐다고 빨간색으로 돼 있죠. 돈을 더 투입하거나 매매를 똑같은 종목을 여러 번 하면은 이 수익률이 좀 깎여서 그런데 다른 종목으로 일단 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정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거를 저 오늘 깨달았어요. 오늘도 아침에 진짜 차분하게 아예 시초가부터서 기다렸다가 잡아가지고 매매를 했으면 이렇게 동네방네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진짜 지금 수익에 너무 목말라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익입니다. 정말 웃긴 거죠. 옛날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100만 원 이렇게 계속 찍다가 마지막에 이 30만 원을 못 벌어가지고 개고생을 한 건데, 오늘 진짜 웃긴 게 종가 베팅을 제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나는 손절을 했을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25만 7천 원 수익률 1.85라고 적혀있죠. 장 초반에 분명히 제 종목은 저한테 수익을 갖다 줬어요. 옛날 같으면은 얼마만큼 찍어야 된다라는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수익이 뜨자마자 바로 익절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제 보셨듯이 저는 딱 30만 원만 채우면은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이제 이 카드값 563만 원 이것만 채우면은 저는 이번 달 주식을 안 할 거예요. 지금 저는 손가락을 다쳐서 재활치료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고급 치료라고 해야 되나? 좀 비싼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뭐 연어에 신경을 띄워가지고 주사 액으로 만들어가지고 연골에다 넣는다 뭐 어쩌고저쩌고 주사가 있는데, 그런 주사까지 막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빨리 재활치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손가락을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치료비도 지금 내야 되고, 그런데 주식 때문에 지금 치료를 못 받고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돈만 다 찍으면은 이제 이번 달 주식 안 해, 이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익절한 다음에 5만 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 500만 원 갖다가 1%만 딴 데서 먹어가지고 끝내면 되잖아요. 끝내면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은 거야. 한호가만 올라가면은 30만 원을 찍을 수 있어.
분명히 지금 빨간색 수익이고. 근데 한호가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거래대금이 4조밖에 안 되잖아요. 이번 달 거래대금이 4조밖에 안 돼가지고 거래량이 씨가 말랐어요. 거래량이 씨가. 그래서 2천만 원, 3천만 원 갖다가 매매를 해도 사는 사람이 없어. 거기다 오늘 또 금요일이야. 금요일이고 아침부터서 어땠어요? 야간 선물이 여기 보시면 아시죠? 야간 선물이 0.4 정도 내렸어. 0.5 정도 내렸어. 투심이 개판이야. 투심이 개판이어서 막 잡주도 막 흥국주점이라던가 이런 애들도 이틀 전까지만 해도 대장주였는데 지금 막 다 내리고 있고, 그렇다고 매매할 종목은 보이지도 않고, 다른 종목으로는 못하겠어. 그냥 이 종목으로 내 수익을 주고 여기서 끝내고 싶다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제가 손실이 난 겁니다. 이게 분명히 1% 이상 수익을 줬는데 여기서 익절 못하고 가만히 놔뒀다가 마이너스 2.7% 손절. 멘탈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기존에 알고 있던 매매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매매법이라는 건 여러분 한 가지를 계속 고집할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매매법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 맞게 이렇게 매매법을 개발을 했는데 그게 틀리면서 안 맞을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매매법을 버려야 돼요. 왜냐? 시장에서는 일부러 이런 형식의 패턴을 보여줘요. 보여준 다음에 개인들이 그걸 보고 학습하게 놔둬요. 그리고 이런 패턴을 몇 번 보여주면은 얘네들이 이런 걸 보고 따라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거를 반대로 이제 역이용하고 공매도 치고 개인들 죽여버리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외인이랑 기관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만 연구하면은 개인들 다 돈 벌 수 있습니다. 진짜 회사 다닐 필요가 없지. 주식으로 진짜 다 떼부자 될 수 있는데 누가 회사 다닙니까? 그렇게 패턴이 단순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 새로운 패턴을 만들고 진화를 합니다. 포켓몬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 주고 배운 강의라던가 그런 거 다 쓰잘데기 없습니다. 몇 개월 아니 몇 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모든 게 백지화가 되고 모든 걸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저도 돈 1,000만 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매매법을 배웠지만 모든 게 다 안 통해요. 지금 증시에서.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저는 이제 돈을 복구해야 돼가지고 잡주 쪽을 한번 봤어요.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게 중국 관련주인데, 자 오늘 뭐 크리스탈 신소재 급등했죠. 크리스탈 신소재가 급등을 했습니다. 얘하고 같이 짝꿍으로 가는 애가 누굽니까? 이거 체크하신 분 있나? 자, 얘가 오늘 이렇게 11% 급등하고 VI까지 걸렸어요. 그럼 얘하고 같이 가는 애가 윙인푸드예요. 윙인푸드. 그리고 3등 주자가 뭐다? 형성그룹. 아이씨 뭐야? 형성이야? 헝성이야? 헝성이 헝이었구나. 헝성그룹. 이런 애들이 같이 갑니다. 얘가 3등이고 아까 윙인푸드가 2등이고 1등이 크리스탈. 근데 크리스탈이 같단 말이야. 크리스탈 신소재가 11% 이렇게 급등하고 VI가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2등 주자인 윙인푸드는 따라가야 돼요. 원래 매매법에서 2등 주자는 1등이 VI가 걸리면은 따라갑니다. 따라가. 예? 따라가기 때문에 보통 같은 경우 이럴 때 때립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가 여기에서 이제 11.23% 여기 딱 터치하는 순간에 바로 VI에 걸렸단 말이야. VI 딱 걸리면은 이제 윙인푸드가 달려야 돼. 윙인푸드가 이제 달려야 되는데 얘는 안 가는 거야. 봐봐. 이 차트로 보여줄게요. 크리스탈 신소재가 오늘 여기서 VI 걸렸잖아요. 9시 35분. 9시 35분에 VI가 걸렸으면은 윙인푸드도 최소한 4, 5%는 올라야 하잖아요. 4, 5% 오르고 올라가야 되는데 얘 어디 있어? 9시 35분에 안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빠졌어요. 얘는 이렇게 쫙 빠졌잖아요. 물론 이제 종가쯤엔 말아 올리고 그랬는데 크리스탈 신소재는 여기부터서 이렇게 말아 올린 다음에 쫙 다시 빠지면서 종가에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윙인푸드는 이거 여러분 오른 거 해봤자 여기 1%밖에 안 돼요. 여기 이렇게 9시 30분에 오른 게 1%예요. 1.3% 이렇게 딱 올랐다가 다 빼버려. 시초가까지 다시 보합으로 돌리고 다시 종가에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대로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종가에 패대기를 쳤습니다. 이게 웃긴 거라니까요. 크리스탈 신소재가 빠지면은 윙인푸드도 같이 빠지고 크리스탈 신소재가 올라가면은 윙인푸드도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게 원래 기존 매매법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SG 충방이라던가 SG 세계물산이라던가 SG 엔지라던가 이런 애들도 뭡니까? 1, 2, 3등 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SG 세계물산이 가면은 SG 엔지도 달리고 그리고 SG 충방도 달리고 이런 식으로 다 달려야 되는데 이 크리스탈처럼 안 달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개인 투자자 신용잔고 10조 돌파.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수소차 관련 엑스포가 열리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가 그날 급등을 했는데 원래 1등이 풍국주점인데 풍국주점은 뭐 VI가 걸리거나 아니면 투자 경고를 받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그런데 걔가 수소차 뉴스가 나왔는데도 안 움직이고 2등주인 유니크도 안 움직였다고. 그런데 뜬금없이 3등주인 대우부품이 그날 급등을 해가지고 12%까지 올랐다고. 이거는 평소에 배웠던 모든 사실들이 부정이 되고 반대가 되는 현상인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기존에 있던 패턴이 아니라 변칙적인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오늘도 그런 거예요. 분명히 윙인푸드를 따라가려고 이렇게 들어갔다. 얘가 들어갔었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얘 9시 때 볼래요? 내가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얘 오늘 진짜 꼬시고 던지고 꼬시고 던지고 꼬시고 던지고 막 하다가 막판에 개미 다 털고 그냥 막 끌어올리고 그러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여기 2,930원까지 올렸잖아요. 2,300원까지 딱 올렸단 말이야. 2,300원까지 올렸는데 다시 보합으로 만들었어. 여기 보면은 봐봐. 여기서 촥 팔면서 이제 다시 보합으로 만들었다니까요. 마이너스로 찍었잖아요. 다시 9시 48분에. 크리스탈은 날아가고 있고 얘는 오히려 보합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음봉 전환하고. 이거를 못 따라간다니까. 이거 따라갔으면 이거 바로 이쪽에서 손절 쳐주고 그랬어야죠. 근데 종가에는 말아 올렸다. 근데 종가에는 크리스탈이 내리고 있는데 얘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개인의 실을 진짜 완전히 그냥 싸그리 말려 죽이고 그러는데 아까 드림 시큐어리티도 아침에 갭을 띄워놨다가 그냥 쫙 다 빼버리면서 개인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뭐 대우부품이라던가 이런 애들도 보통은 어때요? 오늘 장이 꾸질꾸질하니까 이런 애들 가겠구나 싶으니까 그냥 다 때려버리고 그리고 한진카르 원래 악재 있어서 빠졌고 넥슨GT는 오늘 아침에 살짝 갭을 띄우면서 시간에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넥슨GT도 진짜 웃긴 놈이었어요. 살짝 꼬시고 던졌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빨강색으로 떠 있잖아. 개인들이 여기에 빨강색으로 이렇게 떠 있으면은 이거 끌어올리겠구나 하고 들어갑니다. 저런 게 매매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주워 배운 거 같다가 유료 강의나 그런 거 주워 배운 거 같다가 얘 이렇게 빼는 척 하면서 여기 막 차트 여기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끌어올릴 거다 이런 기대감에 들어갑니다. 100% 들어가요. 아침에 이렇게 딱 뺐잖아. 근데 이쪽에서 바로 반등 나왔잖아요. 반등 나오면 이쪽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바로 빼버리고 이렇게 종가까지 말려 죽이기. 이렇게 되면서 또 공매도도 늘었을걸. 지금 공매도가 6시 넘어가지고 집계가 안 됐을 텐데 공매도도 아마 제일로 높을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아직 안 냈네. 집계가 안 됐어. 6시 넘어야 되는데 아직 집계가 안 됐네요. 그래서 개인을 다 꼬시고 던져버리고 이게 지금 너무 심해가지고 엇박자 타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이틀 연속으로 종가 베팅 실패하고 손절했다가 복구하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상황 판단이 느리면은 손실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수익 줬던 거 다 날릴 수 있어요. 어제 제가 코스피 베팅했던 거 오늘 몇 프로 내렸을까요? 이게 종목을 보여주면서 저도 이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종목을 보여줄 수 없는 게 제가 증권사에서 CF를 찍은 다음에 금강원과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죠. 자, 여기 제가 찍은 CF 밑에 보시면은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규정하고 허가 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증권사 CF를 찍으면서 이제 증권사의 뭐 계좌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허가도 받고 그랬었는데 이 영상만 보셔도 알지만 요 종목을 특정 종목을 보여주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종목도 다 모자이크가 처리가 됐고 그래요. 나는 실제로 계좌까지 개설을 했고 매매한 내역까지 다 보여주려고 이쪽에서 다 했는데 금강원이라던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된대요. 제가 그리고 여기 날짜가 적혀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무슨 종목을 매매했는지 매매 내역도 공개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주식 관련 유튜브를 7월부터서 금강원에서 제재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 추천이라던가 뭐 시세 교란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저 같은 경우에는 금강원에다 뭐 허가도 받고 그랬으니까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 방향이 맞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블로그에다가 매일 매매일지도 올리고 카페 같은 데다가도 이제 매매일지를 올리고 그랬었는데, 이젠 매매일지를 공유를 안 하죠. 카페 같은 데는 이상하게 뭐 안티도 생기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중요한 거는 그 종목에 물린 사람들이 막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가장 진짜 추잡하고 지저분한 게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매매한 종목이 있으면은 그 매수가와 매도가만 외워놓고 나중에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꼼수를 쓰려는 나쁜 놈들이죠.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하고 자기가 연구하거나 노력하거나 그러려고 하지도 않고, 고수가 뭐 샀다 그거 하면은 따라가지고 똑같은 가격에 똑같이 살려는 사람들 정말 널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일지를 안 쓰고 여러분한테 무슨 종목을 매매했는지 안 보여준 다음부터서 이상한 쪽지라던가 아니면 뭐 종목 상담 요청이라던가 이런 게 반 이상 줄었어요. 예전에 1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무슨 종목을 매매했나 하면서 복귀도 해드리고 뭣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한 예로 이렇게 투자대회가 있잖아요. 투자대회가 있으면은 1등이 뭘 매매했나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라던가 이런 걸 그대로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1등이면 잘하겠지, 뭐 하겠지. 카카오증권이라던가 이런 데서도 뭐 1등이 뭐 매매하고 있나 그대로 따라 삽니다. 하지만 그걸 역이용하면 어떻게 될까? 얘를 1등을 만들려고 일부러 소형주 하나 잡아가지고 그쪽에다 돈 다 투입해가지고 얘를 수익률 1위를 만들어준 다음에 얘가 하는 거 여러분이 따라하면은 돈을 두세 배 더 벌 수 있으니까 작업 친 다음에 여러분한테 물량 떠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끝장나는 거죠. 자, 이 대회도 진짜 웃겨요. 이 대회에서 고수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매매한 종목을 다 따라 샀어요. 다 따라 산 다음에 어떻게 됐다? 그 고수가 매매한 종목이 급락이 나오거나 유상증자가 나오거나 악재가 나오니까 그걸 따라 산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그리고 그 고수를 안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웃기죠? 따라 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저 새끼 때문에 손실을 봤다.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매매일지를 올렸는데 너 거 보고 샀다가 손실 났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웃긴 거죠? 난 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내 매매일지를 보고 자기가 지 맘대로 사놓고 탓을 나한테 한다. 이거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말 진짜 손가락 하나도 안 되고 진짜 자기 노력 안 하고 꼼수로 돈 벌려는 사람들 천국이고 천지입니다. 저는 주식하는 사람들 진짜 오프라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상인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주식 이야기하는 사람들 치고 정상인을 본 적이 없어요. 다들 돈을 잃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성적이지도 않고 다 이상한 얘기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새끼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까 하면서 주변에서 나를 또 꼬셔가지고 날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만 있었지 정상인들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진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매매를 하세요. 남이 매매한 거 딱 보고 얘가 이거 샀으니까 좋나 보구나 하고 따라 사고 막 그러지 말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막 매매했던 내용 막 이거 보여주면서 화려하죠. 이게 이런 식으로 매매했습니다. 이 종목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보여주고 그러고 싶지만 그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고 또 사람들이 또 따라 산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증시가 잡주밖에 안 가고 증시가 개판이에요. 근데 내가 잡주를 막 이렇게 소개해주고 하면은 여러분이 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자, 그리고 내가 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여기 보면은 568만원. 제가 카드값이 563만원이 나왔죠? 563만원이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목적을 다 달성했으니까 이제 이번 달 매매를 안 해도 되겠죠? 안 할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서? 아니요. 저는 월요일 날도 주식시장에 또 뛰어들어야 됩니다. 왜?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 주식 잔고입니다. 여기 볼 수 있죠? 마이너스 24만원. 예, 그러니까 실제 잔고는 계좌에서 마이너스 24만원이 나 있어요.
저 오늘 다 복구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안 팔렸어요.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종가에 좀 끌어올려 주려나 말아 올릴까 생각을 했는데 말아 올리질 못했네요. 근데 보시면 알겠죠. 이거는 뭐 수수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용이고 이게 현금인데 이거 두 개 상세하면은 평당가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이게 보면은 24만 원 정도면은 그냥 세금 띄고 마이너스 한 10만 원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한 1% 정도만 올라가면은 게임이 끝납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 아침에 이게 단돈 100원만 수익이어도 저는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실제 지금 제 계좌에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 있어서 월요일날 이걸 다 팔고 그 다음에 이번 달 주식을 안 하려고요. 전 진짜 너무 괴로워요. 지금 주식하는 게. 얼마만큼 벌어야 된다 이 압박감이 있으니까 매매도 꼬이고 잘 안 되고 부담감도 느껴지고 너무 힘들고 미치겠더군요. 아무튼 그런데 시장이 지금 너무 많이 꼬시는 종목이 많은 것 같아요. 시진핑 뭐 북한 간다, 그리고 또 북미 정상회담 한 번 더 한다, 뭐 이런 소리 갖다가 최근에 요 대북주 다 꼬셔놓고 지금 보세요. 막 이틀째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거 개인들 안 들어갔을까요? 진핑이 형이 북한 간다고 하는데 들어갔죠. 여기 보면 개인밖에 안 사고 그러는데 다 개인만 사고 그러잖아요. 뉴스 띄워놓고 팔고 뭐하고 그러는데 오늘 뭐 UCI 같은 애들도 단기과열 보내놓고 위까지 보내서 단일가 보내놓고 어떻게 했어요? 이 위에서 유상증자 때렸어요. 오늘 9%까지 올려놨잖아요. 9%까지 올려놓고 장중에 유상증자 공신했어요. 근데 물론 유상증자가 10억짜리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패되려다가 겨우 살아났거든요. 거래정지되고 막 상패되고 그러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잠깐 살아나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거래정지되다가 감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코데지 컴바인 그런 비슷한 증식이에요. 이렇게 위로 말아 올려가지고 잠가놓고 그러는데 품절주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래정지 하루 시키고 올려놓고 오늘 위에서 유상증자 때리고 정말 썩고 나빴죠. 근데 이런 회사들이 그래요. 지금 회사에 돈이 없는 애들이 유상증자 때리고 뭐 그러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렇게 주가를 뻥 끼워놓고 작업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주 잘못 들어가면은 끝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오늘 9%에서 물리신 분 이거 팔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오늘 30분 단일가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판단 말이야. 이거 그냥 쭉 빠져가지고 일부러 이때 낸 거예요. 단일가 할 때 저 공시를 낸 겁니다. 회사가 썩은 거죠. 근데 10억 미만 소액 유상증자여도 이거는 타격이 커요. NK물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슷한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모펀드 애들이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고 빠지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알죠. 이 대주주가 지금 뭐 지분을 차등 매각을 해가지고 지금 3일째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봐봐. 여기서 7%, 여기서 12%, 여기서 16%. 자, 하한가 맞은 거보다 더 많이 빠졌었죠. 분명히 이쪽에서 안 좋은 공시가 나왔을 때 그냥 7% 손절했었으면 됐을 텐데 가만히 놔뒀다가 하한가 맞은 거랑 하한가 맞은 거보다 더 크게 많이 빠져서 개박살 났죠. 이런 데서 막 끌어올릴 때도 뭐 제3자 배송 유상증자다 뭐 한다 하면서 이렇게 꼬시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위에서 대주주가 매도하고 튀고.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특징이 뭐다? 실적이 개판이다. 연일 적자에다가 그리고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유상증자를 때리거나 아니면 대주주가 주가가 오르면은 매도하고 그런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잡주라던가 뭐 테마성 주식 중에서 실적이 안 좋은 건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뭐 이거 수급 보면 외국인이 있다? 검은머리 외국인이에요. 동호 애들 장난치는 애들. 얘네는 공매도를 쳐서 빠져나올 수도 있어서 여러분이 이런 수급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지금 수급 없는 주식들이 오늘 더 올랐어요. 윙인푸드라던가 이런 애들 보세요. 수급 하나도 없는데 뭐 오늘 3일째 이렇게 오르고 그러는데 지금 수급 따위를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지금 매매를 잘못하다가 그냥 깡통 찰 수 있다라는 게 이겁니다. 한류타임즈 얼마 전에 상한가 갔죠. 이거 하지 말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얘는 지금 상패될지 모른다고. 상패 시즌이 아니어도 상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대주주가 먹튀를 했거나 배임 횡령을 했거나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이게 상패가 될 수가 있죠. 여기서 뭐 처음에는 12 물량이라던가 그런 거 발행해가지고 급락이 나왔었죠. 한류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전환사채 가격이 원래 1200원이었는데 845원으로 내리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주가가 얼마예요?
여기 1200원 이하니까 이 정도면은 이 세력들이 자기 물량 팔려고 끌어올리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 물량이 1200원이면 별로 그렇게 악재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전환사채가의 액을 조정하면서 여기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투매 나왔죠. 그래서 17% 급락을 했는데 그 다음날 찌라시가 떴습니다. 무슨 찌라시가 떴습니까? 한류 타임즈 이제 이스펙 투자조합을 매각을 해서 잔금을 60억 원 회수한다. 그리고 또 추가로 자금을 확보할 거다. 100억 원 정도 확보할 거다 하면서 개인들을 이렇게 꼬셨죠. 개인들을 이렇게 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류타임즈 거래 정지. 그 이유는 뭐다? 감사이견 비적절 상패.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런 거 찌라시 딱 봤을 때 이게 상한가 갈 건가? 아니야. 이거는 상한가 간 게 아니라 원래 적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찌라시 띄우고 마지막에 불꽃쇼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한진중공업도 지난번에 불꽃쇼 한번 한 다음에 뭐 감자하고 그랬었잖아요. 여기서 뭐 이렇게 딱 빠지다가 급락 나왔다가 얘네도 뭐 감사 의견 비적절 나올 것 같다 했다가 그 다음날 무슨 필리핀의 발전소 매각이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쫙 꼬셔놓고 불꽃쇼 해놓고 그 다음에 감사 의견 때문에 다시 빼놓고 거래 정지 재개 빠지고 감자 끝 더엔드. 그래서 이런 주식이 저런 거 불꽃쇼 한번 기대하다가 여러분 거래 정지 당하고 아니면 상패 당하고 휴지 조각 되고 그러니까 이거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한류타임즈 이런 애들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렸으면 이거 어떻게 돈 다 날렸지. 근데 장이 안 좋고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한가 간 종목 뭐야 상 따야 되겠다 상 따야 되겠다 해서 딱 들어갔다가 이러는데 얘는 여기서도 이랬고 저기서도 그랬고 이거 주범이라고. 찌라시 하나 갖다가 움직이는 이거 주범이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거는 진짜 안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지만 진짜 여러분이 이상한 거 막 한 번 했다가 한 번 돈은 크게 먹지. 하지만 그 번 돈까지 합쳐가지고 다음번에 2배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오늘 거래정지 당하니까 한류 AT센터 오늘 마이너스 12% 빠지고 그랬었죠. 그래서 진짜 주식 습관을 잘못 들이면 여러분 망합니다. 잡주가 지금 잘 간다 해서 잡주 이상한 거 베팅해도 이 연속성이 없어요. 연속성 없고 그냥 지금 막 아무거나 아무 이슈 갖다가 다 빼버리고 올리고 그러는데 조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적자 기업이 주가가 급등하면 대주주가 매도를 하거나 유상증자를 한다. 매번 얘기하죠. 자, 최근에 연일 상한가를 갔던 UCI라던가 NK물산 대주주가 매도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 때리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를 바로 잠가버려. 거의 점상 수준이죠.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왜 유상증자를 하고 왜 대주주가 매도를 하냐? 적자 기업이니까요. 돈이 빨리 필요하니까. 그래서 찌라시 띄우고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이 최소한 적자 기업이 아닌가 그런 거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거라도 확인을 해야지 이게 실적으로 오른 게 아니면은 대부분 저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꼭 열어두세요. 2번 하한가를 간 종목이 다음날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을 하면은 가짜뉴스일 확률이 높아요. 한류 AT센터, 한진중공업 다 어때요? 둘 다 한자로 시작하는 종목들이죠. 이게 두 개 다 한자로 시작하는 종목이니까 두한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김두한. 자, 이런 종목들이 상장 폐지될 위기에 항상 처해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선가 자금을 조달한다는 찌라시가 뜨고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가죠. 하지만 그건 뜬 소문일 확률이 높아요. 이런 종목은 급등해도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엔 상패니까. 지금 S&P 500이랑 나스닥 빨간불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내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하죠.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유튜브 3주년 이벤트 곧 추첨해가지고 공지해 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